저는 마이크로소프트 IT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CI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T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매니지하는지 설명드릴 텐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여기 참석하신 분 대부분들이 IT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IT를 관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버넌스 오퍼레이팅 모델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 간접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에 있거나 또 저희가 공급자 입장에서 저희 제품 솔루션 제공하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일반 대중들이 그 윈도우즈 오피스로 알고 있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들여다보면 이렇게 9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윈도우가 있는데 단순한 그 데스크탑의 OS인 윈도우뿐만 아니라 요즘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해서 라이브.com 즉 퍼스널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라이브.com 등도 이 사업군에 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서치 검색 시장인데 우리나라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워낙 우리나라 국내 포털사들 검색 엔진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활성화 안 돼 있지만은 빙이라는 우리 검색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치 사업이 있고 오른쪽에 또 관련해서 광고도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가운데를 보면은 맨 왼쪽에 그 윈도우 폰 우리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폰 비즈니스 상당히 먼저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좀 저희가 혁신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아이폰이나 그 안드로이드 폰에 많이 밀려 있긴 하지만 저희도 윈도우 폰 7을 기점으로 해서 윈도우 폰 8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컨슈머용이 아니라 비즈니스용으로서 가장 안정적인 모바일 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생산성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피스 관련 제품들이고 또 오피스와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이런 제품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중간에 프로덕티비티 사업 부분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게이밍 엔터테인먼트는 잘 아시는 엑스박스 중심으로 한 사업 부분이고 하단으로 가면은 저희가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스카이프가 또 하나의 사업 부분을 자리매김했고 중간에 이따 아마 오늘 세션 중에 맨 마지막에 있을 텐데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솔루션이나 제품들은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OS, 그다음 오피스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그 위에 탑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인데 유일하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한 부분이 다이내믹스입니다. 이 다이내믹스 안에는 ERP하고 CRM이 있고요. 특히 오늘 CRM 부분을 아마 뒤에서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CRM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 CRM 부분이 저희 내부에서 고객 관리,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장점은 여러분 사용하시는 아웃룩 똑같은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룩에 익스텐션된 기능이 CRM이라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CRM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따 맨 뒤 시간에 있는 이 다이내믹 CRM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서버, 윈도우 서버, SQL 서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툴 개발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맨 마지막 클라우드. 요즘 클라우드 얘기 안 하는 IT 회사 아무도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클라우드는 크게 퍼스널 클라우드, 비즈니스 클라우드 나눠줄 수 있고 또 IaaS부터 파스, 사스 모든 영역의 클라우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발표 끝난 다음 시간에 뉴 오피스 발표할 때는 오피스 365, 즉 사스 쪽 얘기가 있을 거고요. 또 윈도우 서버를 기준으로 한 윈도우스 애저 같은 경우엔 IaaS 서비스, 그 다음에 SQL 애저 같은 경우엔 파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드렸고요. 그럼 지금서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도대체 IT를 어떻게 하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비즈니스는 회사의 가장 큰 목표는 영리 추구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IT 부서는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부서입니다. 아마 여기 IT 부서 속해 계신 분들 내부에서는 돈을 쓰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그 CEO로부터
비용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그런 비용 대비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항상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관련된 부분을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IT를 운영하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찬주 상무께서 그 환영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IT 트렌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집에 클라우드, 모빌리티, 소셜, 빅데이터. 제가 그냥 원어로 쓴 거는 사실 이걸 해석하다 보면 좀 더 이상해집니다. 뭐 구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교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어를 썼는데 이런 네 가지 그 메가 트렌드 또 가운데는 요즘 많은 화두 나는 Bring Your Own Device, BYOD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컨슈머즈 IT 즉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자리마다 모바일 디바이스 갖고 와서 직접 쓰시거나 노트를 하시거나 또 검색하고 계신데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그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가져와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속하는 물리적인 접속하는 BIOD와 4개 트렌드를 엮어가지고 지금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4개 트렌드 특히 모빌리티와 소셜은 대부분 컨슈머 일반 사용자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거라 생각했고 소셜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일반 사용자들이 그냥 신변 잡담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트렌드가 이제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즉, 이 네 가지 트렌드는 현재 지금 컨슈머들이 사용하고 플러스 비즈니스로 옮아가고 있는 혹은 비즈니스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엔터프라이즈 소셜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일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와 달리 엔터프라이즈 소셜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즉 기업 내부에서 혹은 기업 환경에 맞는 소셜 네트워크가 또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엔터프라이즈 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시는 앱들은 전부 다 컨슈머,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들이 많을 텐데 이런 앱들이 일반 사용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워크플로우에 하나의 툴로서 자기명령을 쓰는 게 엔터프라이즈 앱입니다. 이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은 컨슈머 비즈니스 배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동향에 맞춰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T 요건, 요 얘기는 사실 뭐 좋은 얘기 다 써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즈니스 성장해야 되고, 경쟁 우위해야 되고, 비용 절감하면 효율성 제고해야 되고, 뭐 개인 정보 보호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프라이버시 관련된 지금 법안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또 최신 테크놀로지를 접목해야 되고, 프로세스 개선하고 간소해야 되고, 이런 부분 다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관련된 최근 요소 기술이나 최근 IT 화두들을 이제 설명해놨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IT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되짚어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1900년대 초반쯤 이제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리말은 전산이라고 그랬죠. 전산이라고 했습니다. 전자계산. 그 다음에 영어로는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전산기가 나왔을 때 전산기의 역할은 우리들이 기업 내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보조수단으로 자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던 거를 전자계산기가 계산하다 보고 컴퓨터 계산하다 보니까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정확해지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IT의 역할, 데이터 프로세싱의 역할은 기존 업무의 보조수단으로 자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IT를 여러 분야에 사용해야 됐죠. 데이터 프로세싱 IT를 여러 분야에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필요성을 느꼈냐면은 기존에 컴퓨터가 없을 때 행했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겠다. 즉 다시 말하면 IT에 맞춰 가지고 IT 기술에 맞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화되고 그런 부분이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20년 전서부터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에게 접근했던 부분이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 다음 BT,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컨설팅 사업이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새로운 컨설팅,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IT에 맞춰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즉 IT의 역할은 그때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주는 역할이었고
그 대별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 BPR, 그다음에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IT 역할이 강조됐었죠.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프로세스 이제 다 IT에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IT 기술 계속 발전하고, IT의 가치가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했죠. 뭐 프로세스 다 이제 끝났고 이따라 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비용을 절감해라. 그러면 또 사람을 줄여라. 그다음 경제 논리가 대두되게 됐죠. 그래서 IT 역할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IT가 변화해야 된 부분, 저희가 모던 IT라는 부분은 이제는 IT가 기존에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비즈니스 이네이블러 역할을,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 비즈니스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게 최근 IT의 동향이고, IT의 역할이 그렇게 바뀌어나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 내에서 IT가 프로세스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마케팅을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비즈니스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얘기로는 클라우드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하는 애플리케이션 올려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해가지고 쉽게 우리 쪽 비즈니스 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매하거나 그쪽에 접근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 이네이블러가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제가 엔터프라이즈 앱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제품, 솔루션 등을 엔터프라이즈 앱으로 만들어서 모든 대중이 아니라 특정 구매층에게 엔터프라이즈 제공을 해주면 또 하나의 비즈니스 이네이블러가 되는 겁니다.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IT의 역할은 비즈니스 이네이블러 역할로 바꿔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점점 IT의 위상은 떨어질 거고 여러분 회사 내에서 자리매김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라는 기차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비즈니스 이네이블러가 왜 나왔냐? 처음 나온 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1975년도에 창립돼가지고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거의 뭐 저희 얘기로 독점적인 지위를 시장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 덱스크탑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윈도우즈로 거의 통일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오피스 안 쓰는 사람 없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IT 동향이 바뀌면서 저희도 많은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또 아마존이나 이런 경쟁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는 이 경쟁 상황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저희 비즈니스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이네이블러 IT 역할은 조금 더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또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과거에 같으면은 우리가 사무실에 와야지만은 가격에 대해서 승인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절차가 있었다면은, 이제 경쟁 상황에서 IT의 역할은 그런 것을 모빌리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언제든지 그런 가격 승인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혹은 경쟁력을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경쟁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IT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부분을 저희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를 부르고 있고 혁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실시간 기업이라고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실시간 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실시간으로 경쟁 상황이거나 고객의 요구사항에 응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치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고, 저희도 약 5년 전서부터 IT 내부 혁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바뀐 부서 위주라면은 세일즈 부서 위주의 IT,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지원 부서의 IT, 이런 부분이 있다가 프로세스 위주로 전환했다. 뭐 사실 모든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은 뒤에 설명드렸지만은, 프로세스 위주로 하면서 프로세스에 관련된 IT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게 있고요. 또 저희는 그 글로벌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쉐어드 서비스, 공유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익스체인지 관련된 부분, 쉐어포인트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쉐어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닛은 세일즈에 관련된 혹은 마케팅에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IT 비즈니스 펑션은
뒤에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IT 오퍼레이팅 모델에 대해서 근간이 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IT 오퍼레이팅 모델이 어떤 건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혁신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T 비전 및 전략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5년 전부터 혁신을 하면서 비전을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구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간에 세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커넥트 컴퍼니, 우리 회사 글로벌 오퍼레이션 회사를 전체를 묶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영어 표현은 seamless 오퍼레이션 하겠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끊김없이 하겠다는 하나 있고요. 두 번째 delight customer. 여기서 커스터머는 외부 고객이 아니라 내부 고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T를 사용하고 계신 내부 고객들, 비즈니스 그룹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비즈니스 그룹의 만족도를 높여야지 비즈니스가 또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있고, 세 번째 inspired industry 설명드리겠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IT는 몇 가지 빼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솔루션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서는 first and bes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떤 C 제품이 나오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출시되기 전에 저희가 다 써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업무왕에 사용을 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느낀 여러 피드백을 다시 제품 개발에 반영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나오게 만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뒤에 설명드린 오피스 2013 저희는 이미 수개월 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사용 경험도 많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스파이드 인더스트리 한다는 것은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데몬스트레이션 시연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의 프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준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뉴 오피스 도입하려고 그러고 혹은 쉐어포인트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사례가 어디 있느냐? 잘 쓰고 있느냐? 걱정하실 때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저희 안에 IT 쇼케이스라는 걸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전략은 왼쪽에서 6가지 전략이 있는데 비즈니스 파트너십, 비즈니스 그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그다음 레비뉴 그로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 저희가 파는 제품을 제일 먼저 사용해 봄으로써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잘 나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 외부 고객한테 시연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그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지만 딜리버 퀄리티 솔루션 서비스,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해야 될 거고, 디지털 프로세스, 리드 이노베이션, 옵티마이즈 IT. 옵티마이즈 IT는 다 여러분들이 겪는 얘기죠.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최적화해야 된다. 인원은 또 무한정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고 비용도 무한정 가져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 논리입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합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이행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해가지고 피크 타임만 오퍼레이션하고 날 때는 다른 용도 쓰자. 마찬가지로 저희도 옵티마이즈 IT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경제적 논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리드 이노베이션 하는데 좀 더 혁신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엔터프라이즈 앱, 비즈니스 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앱스 포 웍스란 앱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폰에서만 제공이 되는데 그 앱스 포 웍스란 앱을 다운받으면 우리가 근무하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거나 혹은 프로세스에 관련되거나 혹은 경쟁사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혁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트렌드에 맞춰 나가는 IT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전략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정리해서 풀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매출 증대시키는 것은 저희 제품 미리 써보고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지를 저에게 몸소 시연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IT 오퍼레이팅 모델일 텐데, 그럼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 IT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명확한 뜻의 전달을 위해서 그대로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도 안 고치고 가져왔습니다. 그게 IT 오퍼레이팅 모델에 4개의 요소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가버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롤스, 역할과 조직이 있을 거고, 아래 보면은 매트릭스, 측정, KPI라고 그러죠. KPI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기능과 프로세스 어떻게 상호 연결할 거냐 이런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IT 오퍼레이팅 모델이라는데 혹시든 이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IT 오퍼레이팅 모델이 가버넌스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버넌스는 IT 오퍼레이팅 모델 중에 한 일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연구하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IT 조직을 연구하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가 가버넌스라는 부분 너무 광의를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가버넌스 부분은 IT 오퍼레이팅 모델, IT 오퍼레이션 하는데 하나의 그 요소지 전체 IT 오퍼레이팅 모델 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먼저 조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5년 전부터 혁신을 통해서 조직을 변화시켰다고 그러는데 오른쪽 위에 큰 박스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닛, 그 중간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Ideation to Availability, Awareness to Lead, Lead to Order, Order Fulfillment, Fulfillment to Customer Value.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뭐냐면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솔루션을 만들 때 아이디어가 있겠죠. 이 아이디어를 갖고 Ideation to Availability는 제품 개발을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 개발하는데 관련된 IT 시스템. 두 번째는 Awareness to Lead. 제품이 나왔으면은 오늘 이런 MTA 행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알려야겠죠. 그 리드라는 거는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주로 마케팅 쪽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쪽 관련된 IT 시스템. 세 번째 리드 오다는 여러분들 오셔서 잘 듣고 뒤에 나온 뉴 오피스 다이내믹 CRM 참 좋은 제품이다 라고 비즈니스 기회가 나오면 결국은 마무리해야겠죠. 리드 오다는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신 비즈니스 기회를 저희가 마무리 질 때 계약을 성사시키고 우리가 오달 넣을 때 그때 관련된 IT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오더 풀필먼트는 발주했으면은 발주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죠. 프로덕트 키값이 될 수도 있고 박스가 될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기술 정보나 이런 거 제공되는 네 번째 프로세스가 오더 풀필먼트겠고 맨 오른쪽 풀필먼트 커스텀 밸류는 쓰시면서 이제 지원받아야겠죠.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거나 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다섯 번째 풀필먼트 커스텀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고 맨 밑에 커퍼레이트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백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 회사 안에도 HR이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서가 있고 파이낸스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백오피스 기능해주는 코퍼레이트 펑션이 있고 위에는 이 코퍼레이트 펑션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IT 시스템 구축하고 이 전체를 묶어서 저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 제가 설명한 쉐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에 거는 좀 에러비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아래쪽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스트럭처는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만 달리 가져갈 필요 없고 우리 같이 공용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내 마케팅 부서도 있고 세일즈 부서도 있고 또 기술 지원 부서도 있는데 이런 모든 부서들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환경 위에 익스체인지 서버 그다음에 아웃룩, 이메일, 오피스 사용하고 쉐어포인트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부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 맨 왼쪽에 IT 비즈니스 펑션 여기 보시면은 다 뒤에 말씀드린 IT 오퍼레이팅 모델 가버넌스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전략 세워야 되고 가버넌스 만들어야 되고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해야 되고 컴플라이언스 앤 스탠다드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죠. 인력 관리해야겠죠. people capability 있고 맨 마지막엔 또 저희가 공급자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맨 왼쪽 IT 비즈니스 펑션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그 큰 IT 부서에 IT 부서 내에 기획과 부분들이 있죠. 기획과나 이런 기능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닛은 애플리케이션 관련 부분, 그다음 밑에 쉐어 서비스 부분은 정보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저희도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능들을 한데 묶어서 하지만은 저희는 글로벌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닛이나 쉐어 서비스 부분은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버넌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는데 가버넌스가 뭐냐? 가버넌스 영어로 뭐 지배하다, 뭐 지배에 관련된 논리가 되는데 그대로 영어로 좀 따와봤더니 그 specified decision right and accountability framework to encourage the behavior using IT. 그 말하자면 IT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행태에 있어가지고 decision right 그 결정 사항이 뭔지
어떤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어떤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framework은 책임은 누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 내에서 IT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는 아이폰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갤럭시 폰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붙이는 거를. 또 혹은 우리 그 노트북들 갖고 오는데 노트북은 몸으로 결정할 거냐. 뭐 소니 것까지 할 거냐. 아니면 뭐 조립 PC까지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명기를 해야 되고 무슨 결정은 누구한테 명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framework은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명기를 해야 됩니다. 자, IT 하는 데서 이런 책임 소재. 예를 들면 정보가 잘못 유출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 책임 누구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기해 놓는 게 IT 가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가버넌스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회사 내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위에 티어 1은 엔터프라이즈라서 이 부분은 회사 전체의 비전이나 회사 전체의 스트래티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스티브 알머 사장께서 우린 클라우드 올인 한다고 그랬죠. 자, 클라우드 올인. 그러면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가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이관된다. 그러면 클라우드 비즈니스 위해서 여러 형태의 IT의 결정이 돼야 됩니다. 티어 1이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IT라고 해서 이것은 IT, 회사 내 전체 IT 사용에 관련된 가버넌스. 즉, 아까 좀 말씀드린 스탠다드, 또 컴플라이언스, 혹은 위험 관리,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된 가버넌스 계층인데 말하자면 오더링 시스템. 지금 오더링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결정하는 부분이 세 번째 티어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 티어는 가장 그 하부 단계인데 프로젝트나 혹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가버넌스. 이 네 가지 체계의 네 가지 계층의 우린 가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고 각 계층마다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어 1 가버넌스 기구, IT 가버넌스 보드라고 그러는데 또 티어 2 엔터프라이즈 IT 가버넌스 보드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티어 2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스트래티지 전략, IT 전략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IT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IT 오퍼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또 스탠다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다섯 번째 위험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5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가버넌스 기구인데 예를 들어서 이메일 마케팅이 대두됐습니다. 자, 이메일 마케팅 하자. 근데 이메일 마케팅을 하려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리스크 쪽에서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 라고 가져옵니다. 그럼 이 보드에서 리스크 부분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다시 중간에 스트래티지 리뷰에서 전략에서 자, 이메일 마케팅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도 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비즈니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마케팅이 중요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하기 결정을 합니다. 전략 결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스탠다드 아키텍처로 하죠.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는 뭐라고 있어야 되고 맨 끝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뭐 수신 거부를 해달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메일 마케팅 할 때 표준을 정하고 거의 아키텍처 정합니다.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IT 우리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IT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을 정하고 책임만 결정하는 게 바로 티어 2 쪽의 가버넌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은 쭉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What's the IT strategy, enable business strategy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인베스트먼트는 또 얼마나 많이 할 거냐? 또 계속 할 거냐? 더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또 리스크 같은 데는 보안 문제, 또 다른 이슈들이 없느냐? 또 이 고객들한테 영향이 없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된 사안이고 결과물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물 이런 결과물을 갖고 운영하는 게 티어 2 가버넌스 바디들의 하는 일이고 역할입니다. 티어 3하고 티어 4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 니들 뭐 제가 좋은 얘기했고 혁신하는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분도 좋고 가면 좋은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 측정을 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돌아가시면 회사 내에서 IT 부서를 측정하는 측정체가 있을 겁니다. 뭐 많은 경우 뭐 다운타임 혹은 서비스빌리티 혹은 비용 얼마 쓰느냐 매출 대비 얼마 쓰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측정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측정하는데 저희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면 스코어 카드 뭐 성적표죠. 성적표인데 균형 있는 성적표라 하면은 단순한 서비스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파이낸셜 관련된 거. 그러면 돈을 얼마 쓰는지 재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오퍼레이션 관련된 거. 다운타임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비즈니스 관련된 거. 그럼 얼마나 이게 비즈니스에 도움을 줬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묶어가지고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관련하고 있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관련된 KPI와 IT 관련된 KPI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스코어 카드 관리하겠습니다. 이 스코어 카드의 요건은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위에서 보면 맨 왼쪽에 간결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관리하는 게. 두 번째 명확한 책임 소재. 그러면 이 스코어 카드는 누가 이게 담당자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만약 그 스코어 카드 안 좋을 때 책임지는 사람. 그게 정해져 있고 세 번째 고가와 연동돼야 된다. 그 책임 소재 갖고 있는 사람은 스코어 카드 안 좋을 때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좋을 때는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명성.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해가지고 몇 사람만 해가지고 우리 잘했다는 게 아니라 IT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뭘 측정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두리뭉실하고 아주 이 추상적으로 관리하겠다. 뭐 시스템 잘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거 스코어가 될 수가 없겠죠. 명확한 계산이 있어야 되고 맨 오른쪽 계층적 분석.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저희는 글로벌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쭉 각 나라께 합쳐서 올라가면은 회사 전체의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되겠지만은 그러면 전체 결과가 안 좋은데 어디가 안 좋냐 한번 눌러보면은 어느 지역이 안 좋다. 아시아 태평양이 안 좋은지 미주가 안 좋은지 그런 계층적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스코어까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얘기고요. 그다음 체계도를 잠깐 또 설명드리면 레벨 1, 2, 3 레벨 1, 2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쪽에 있는데 각각의 관련된 매트릭스를 몇 개 이상 가져가지 않고 또 가급적 75% 이상은 매년 유지될 수 있도록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영속성과 일관성을 가져가고 IT 부서를 관리하겠다. 또 IT의 그 효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관리하겠다는 게 저희 쪽에서 제가 하는 스코어 카드입니다. 그리고 스코어 카드 체계는 전략을 정하고 그 전략을 저희 커미먼트라서 업무 고과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타겟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 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럼 매번 어떻게 볼 거냐 정하고 나중에 리포팅하는 이런 체계로 돌아가고 있는 게 제 스코어 카드고요. 제가 여기서 그럼 실제로 제가 말로만 떠들었던 스코어 카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수치는 저희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다 뺐고요. 다 뺐고 제가 아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IT에서 6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략별로 스코어 카드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첫 번째 스트렝든 파트너십 하면은 우리 비즈니스 그룹과 파트너십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비즈니스 밸류 리얼라이제이션 한다는 그런 부분, 엔셋 만족도, 그다음에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에러비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냐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매출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퍼스트 앤 베스트 몇 퍼센트 했냐. 예를 들면 윈도우 8이 나오기 전에 출시되기 전에 몇 퍼센트 우리가 사내에서 채택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쭉 명기화되어 있고 실제 얼마 결과치가 얼마고 타겟이 얼마고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계층적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게 안 좋은데 그럼 어느 지역이 안 좋은지 어느 부서가 안 좋은지 들여다보자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계층적 분석할 수 있는 툴이고요. T라고 하는 부분은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 과거서부터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가지의 스코어 카드를 관리하고 있고 끝에 보시면은 오너가 다 있죠. 담당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FRQ라는 건 프리퀀시라서 빈도를 분기별로 할 거냐 1년마다 할 거냐 다달이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스티브 발머 사장한테 매달 보고가 됩니다. IT 부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그래서 이 스코어 카드 아이디어는 몇몇 다른 고객사들 외국에 있는 고객사들은 저희 아이디어를 채택해가지고 그들 고객사에 맞는 새로운 밸런스 스코어 카드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참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추가해서 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탑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 혹은 버티컬 지원하는 플랫폼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보는 이건 CIO 스코어 카드에 추가로 해서 가져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제가 앞에 쭉 설명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IT의 동향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고 각 또 IT 부서들은 네 가지 동향을 내부 시스템에 접목해가지고 IT가 비즈니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이네이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걸 불러서 좀 말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모던 IT다. 현대 IT는 모던 IT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냐? 밑에 세 가지 베터 테크놀로지. 요즘 너무나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죠. 모바일 디바이스 기술 여러 개 기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채택해야 되고 패스터 프로세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마지막에 취퍼 서비스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여러분 뭐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고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링크 서버를 통해 가지고 실제 원거리 있는 사람과 출장 안 하고 바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거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또 모여서 미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미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지고 이런 세 가지들이 구현되면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추구하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즉 실시간 기업인데 외부 경쟁 상황, 외부 시장 상황에 쉽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IT를 제공해 준다는 게 모던 I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